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감염내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예. 최근에 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좀 방심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황금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시기와 맞물려서 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긴 합니다. 예. 예. 앞으로 계약도 또 있기 때문에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지금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15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네. 발생을 했고요. 어제 0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2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총 15명이 된 걸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예. 이 걱정인데 그래서 예. 근데 그 클럽과 주점 이게 그 66건 확진자가 예. 다녔던 동선을 보면 그 같은 시간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5시간 동안 그 인근 5곳의 클럽을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 클럽의 예. 특성상 출입 명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 서울시 지금 중간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예. 기재를 안 했거나 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파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는 예. 곳이라서요. 예. 당일날 이 클럽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 예. 그곳을 좀 찾을 필요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에 아울러서 오늘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또 내리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참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지금 증폭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걱정이 예. 좀 됩니다. 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했죠. 예,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조국 사태가 터지고 작년 8월에 터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처음 터진 것이. 예. 시작된 것이 그런데 그때 이후에 약 한 250여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 전 장관? 오늘은 이제 검찰에 의해 그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바대로 충분히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할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자들에게 좀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검찰 측의 입장만 듣지 말고 예. 변호인 측의 의견도 충실하게 좀 기사화를 해달라. 이런 예. 당부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예. 검찰 수사 단계야 그 검찰발 언론 예. 내용들 그거를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예. 재판을 보면서 이제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측 입장은 기자들이 공판을 진행할 때 그 오전에 예. 검찰이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예. 그 상황만 보고 그냥 다 나가버린다. 예. 그 오후에 그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하는 것 그건 듣지 않고 예. 그래서 어떤 날 보면 같은 날 같은 재판을 본 기사인데 상반되는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때쯤 본 기사와 예. 저녁 한 퇴근 시간 때쯤 본 기사가 다르죠. 조금 다르죠. 예. 예. 같은 예.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검찰이 누가 신문을 했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 그 기자들 왜 그래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감 시간을 넘기는 리스크가 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했다 이 말씀이고. 예. 지금 쟁점은 뭐예요? 쟁점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유재수 팩트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한 이후에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요. 그 감찰 진행 보고가 된 이후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3인이 회의를 한 결과 조국 민정수석의 이제 결심을 내려서 감찰을 종료했다라는 예.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고 예. 검찰은
그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의 외압에 의해서 감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다. 즉 예. 직권남용이다. 예. 이 쟁점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이었냐, 직권남용이었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재판부터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함께 일했던 인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재판에서 했던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 취지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 박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결국 나는 죄가 없다. 예. 결정은 민정수석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이상의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중단이 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방어를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네. 입장이긴 합니다. 예.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지금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재판 이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예. 어떻게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이게 구속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예. 6개월 이상 걸려서 예. 검찰이 재청구했는데 기각됐네요. 예. 지금 입시비리아 사모펀드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법원이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일 밤 12시에 정경심 교수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사실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혐의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재판 중에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이제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한 건데 예. 법원,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은 그동안 이제 이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주거가 확실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속을 연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당시 법원에서 이제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증거 조사를 할 때 증거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 입장은 증거 조사는 끝났지만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겠죠. 예.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결국은 증인들을 회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재판부 입장은 재판이 오래 걸리고 증인들을 신문이 안 된 것은 검찰 측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기 예. 때문에 재판이 딜레이된 부분이 예.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기각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나왔네요. 예. 새 원내대표의 5선인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이제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이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됐습니다. 이날,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기호 1번인 주호영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각각 선임을 했는데요. 전체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59표를 받아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서 예. 바로 선임이 됐습니다. 압도적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결국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의 상대 후보 예. 두 사람 다 런닝메이트 두 사람 다 이 여의도를 좀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권영세 의원과 조혜진 의원. 조혜진 의원은 4년, 권영세 의원은 8년 8년이죠. 떠나 있었죠. 스킨십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예, 근데 양쪽 다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좀 떠나 있던 것이 그렇습니까? 예, 이게 또 반장 선거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조호영 의원이 영남 출신이라는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대구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평가가 사실 뭐 영남 자민련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영남 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호영 의원 본인은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김정은 비대위 체제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는데 예.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김정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예, 그 전국 상임 전국위가 있거나 정국위가 있을 때는 선거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자들의 총의를 좀 모아서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은 이제 본인은 원래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 당원 개정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당선자들의 의견을 또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는 8월 31일 날 열기로 예. 당헌 단계돼 있는데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4개월짜리는 안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4개월도 아니죠. 3개월이죠. 예. 그럼 당헌 단계를 바꿔야 되는데 당원 당규 개정해야 됩니다. 예. 예. 조영 원내대표가 당헌 단계를 바꾸면서까지 김종인 비대위를 부를 것이냐. 예. 이건 조금 더 논의해본다는 얘기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예, 오늘 한국갤럽이 5월 첫째 주 6일에서 7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집권 3년차, 4년차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역대 집권 3년 예. 된 대통령 중에 최대치고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취임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12%였고요. 김영삼 대통령 41%, 김대중 대통령 27%, 노무현 대통령 27%, 이명박 대통령 43%, 박근혜 대통령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를 넘는 대통령도 없었고요. 예. 지금 71%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기자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방역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뭐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또 예.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치권의 움직임에서도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은 좀 질서정연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안정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그 대통령 집권이 3년, 4년 접어들 때 보면 야당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미 이제 여러 예. 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더 주자들이 좀 더 많이 많죠.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리그1 2020 잠시 후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지난해 FA컵 우승팀 수원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에 돌입합니다. 물론 야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K방역도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더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늦게 시작한 만큼 올해는 경기가 적습니다. 각 사령탑의 승점 계산과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시작하는 K리그 이야기 이상윤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K리그가 늦게 개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겠어요? 예, 일단은 2월 29일 날 원래 개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예, 늦어졌잖아요. 예, 뭐 일단은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약간 유도할 수 있었을 텐데 잘 이겨냈고요. 저희가 어쨌든 K리그가 오늘 개막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도 방송하는 해설자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먼저 개막한 프로야구는 뭐 코치진들과 심판들은 마스크 착용, 네. 그리고 뭐 선수들이 경기 하는 동안 침 뱉지 않기, 또 무관중 경기 이렇게 해서 K 방역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프로축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선수 코칭 스태프, 심판, 경기 감독관 1,142명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했어요. 아하. 예,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예. 뭐 선수들도 클럽하우스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내부에 외부인 출입 금지도 했고요. 손 세정제 준비하고 손 소독제 비치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또 스텝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예.
네. 그 프로야구가 ESPN의 중계권을 팔아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네네. 미국 전역에 그 우리 KBO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프로축구는 더 많은 나라의 중계권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어허. 지금 축구 우리나라 K리그를 지금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영국의 지금 공영방송인 BBC에서 예. 오늘 전북하고 수원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선수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저희도 외국 선수들을 볼 때 영상을 본다든지 현장에 가서도 보긴 하지만요. 영상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예. 오히려 우리 K리그 선수들은 또 유럽에 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해병대 입대했고 훈련 사진이 SNS로 공개돼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손흥민 선수 한국 군대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 와중에 또 네. 프로축구까지 개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 한국 프로축구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토트넘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사극 훈련도 지금 10발 중에 10발을 또 간역에다 명중시켰고 예. 또 제가 뭐 157명 중에 성적 1위로 또 필승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리오넬 메시나 호날두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팀 간 경기 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것도 뭐 감독들의 우승 전략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까요?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K1은 지금 11경기고요. 예. K2는 9경기인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 수는 축소됐지만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변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뭐 승점 관리라든지 또 체력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상자 관리도 잘해서 이 올 시즌을 잘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승 후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시즌에 전북 현대하고 울산 현대가 정말 명승부를 보여줬거든요. 예. 뭐 승점은 같았는데 다득점으로 전북 현대가 3연패를 했어요. 예. 올 시즌도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2강이 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또 강원의 그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이라든지 예. 또 F서울의 최영수 감독 그리고 포항의 김기동 감독 예.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골고루 올 시즌 다양한 팀들이 좋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독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2002년 주역들도 많이 등장했고 말이죠. 네, K2에는 지금 경남의 설기현 감독, 대전에 또 황순원 감독이 지금 그 K2의 지금 감독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예. 저는 올 시즌 K1이 전쟁이라면 예. K2는 허리케인급의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난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후배들이 다 감독으로 프로축구 감독으로 뛰고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네요. 네. 아니 근데 예.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또 후배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예. 저도 또 현장에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알고 또 제가 또 해설을 통해서 또 우리 후배들 예.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잘못하면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아주 재미있는 해설로서 후배들의 경기를 잘 그 팬들에게 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으로 어느 팀에서 요청하면 바로 가십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금 주목할 만한 팀 한번 짚어주시죠. 뭐 꼭 우승 후보가 아니더라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원의 그 김병수 감독 예. 뭐 상당히 아주 선수들도 좋은 선수를 영입을 많이 했고요. 예. 지난 시즌에 저 병수볼로 유명했거든요. 예. 올 시즌도 상당히 아주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줄 것 같고요. 예. 또 포항의 또 김기동 감독. 예, 포항도 상당히 아주 짜임새 있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역대 그 경기를 살펴보면 시민 구단들이 조금 전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주의 박진석 감독이 올 시즌 예. 지난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하긴 했지만 예. 좀 쉽지는 않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인천의 또 유상철 감독 대신에 또 이만석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예.
이 팀도 일단은 올 시즌 초반 판세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말로 온 김에 유상철 감독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항암치료 잘 받고 있고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조만간에 저하고 같이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얼른 좀 낫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네. 자, 상주 상무팀이 뭐 그동안 조금 뭐 약체로 불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좋은 자원들이 입대를 많이 했어요. 네, 상주 상무는 올 시즌 끝나고 예. K2로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하는데 아하, 예. 예, 문선민, 뭐 공경원 선수, 한석종, 박용우 선수 예. 이건 대표급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좀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주 상무도 상당히 껄끄러운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예. 그래서 상무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보고 네. 그 울산이 준우승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이청용도 영입하고 말이죠. 뭐 네. 조현우, 윤빛가람. 이번에는 상주를 이번엔 저 전북을 꺾고 우승을 하겠다. 아마 이런 목표치를 세웠을 것 같아요. 저 선수 영입한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예, 예. 네. 김기 선수, 정승현 선수, 뭐 고명진 선수까지 영입했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아마 울산현대 그 김동 감독이 아마 그 2% 부족했는데 이 예. 선수들이 아마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98년 월드컵인가요? 끝나고 나서 네. 그 프로축구 르네상스 시절 열렸지 않습니까? 뭐 네네. 이동국, 고정수 뭐 이렇게 이 선수들 막 들어오면서 안정환 선수들 들어오면서 그때 각 선수들만의 개성이 뚜렷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관중들의 열광을 받았었는데 네. 팽이 이상윤 선수도 있었고 말이죠. 저도 좀 그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개성 강한 선수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축구 뭐랄까요, 그 모든 어떤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들이긴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이청용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다시 왔고 예. 또 좋은 제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올 시즌은 아마 개성 강한 선수들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올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경기 누가 이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상윤 해설위원이었습니다.